안녕하세요, 이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편이신가요? 아니면 나쁜 편이신가요? 누가 그렇게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어우, 이번에 뭐 운 좋았어? 뭐 이렇게 잘 됐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번에 진짜 운이 좋았어. 내가 원래 운이 좀 좋거든. 내가 원래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제 조금 좀 실망스러운 일이 이제 일어나면, 정말 내가 운이 참 지지리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런 운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고 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피해가는 걸까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운 좋은 사람들의 절대 원칙 5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어떤 건가 하면, 절대 원칙 첫 번째,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안다. 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든지, 그러면 이 나이에 무슨 꿈을 얘기를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내 꿈은 말이야, 내가 지금 뭐 40대지만 내 꿈은 내가 지금 50대지만 40대지만 내 꿈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탁 말을 할 수 있는, 정말 꿈꾸는 눈을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꼭 그렇게 이렇게 좀 추상적이라고 느낄 만한 거 외에도 올해 계획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올해 계획 그냥 건강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것도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올해 내 가을까지는 이런 거를 하고, 올해 이거는 내가 못 해봤지만 꼭 해보고 싶어.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걸 지금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또 디테일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또 있냐면요, 그 음식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다 좋아해요. 그냥 고기 좋아해요. 라든지 저는 고기는 별로 야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고, 어떤 부류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하면, 저 삼겹살 좋아해요. 삼겹살 중에서도 이렇게 삼겹살 이렇게 바짝 구워가지고 김치찌개랑 흰밥이랑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구체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고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비빔국수 좋아해요. 근데 비빔국수 중에도 이렇게 고추장 넣고 막 이런 거 말고요, 간장이랑 참기름만 넣고 야채 왕창 넣어갖고 비벼 먹는 국수 좋아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뭔가 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남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운 좋은 사람에 속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분명히, 나의 계획은 뭐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거고, 난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주 작은 거, 세부적인 거, 좋아하는 음식은 뭐고, 좋아하는 음악은 이런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내 스스로 알고 있으면 남들한테 휘둘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왜 귀가 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진 원칙,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있으면 귀가 막 얇아서 이 사람 얘기하는데 막 휘둘리고, 저 사람 얘기하는데 막 휘둘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가 얇다는 거는 내가 정확히 원하는 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귀가 얇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일에 나는 내 인생의 가치는 어떤 거야? 가치는 여기에다 굉장히 크게 비중을 둬. 나는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난 이런 일을 굉장히 좋아해. 이런 내 인생의 목표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기준점은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한다면 굉장히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운이 나에게로 끌어당겨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는 법,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걸 좋아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사례로 이제 제 얘기를 이제 사례로 들어드리면,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다 끝내고 작가로서 어떤 메신저의 삶을 사는 게 어떤 제가 되고 싶은 나, 이런 거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메신저, 선한 영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어떤 메신저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유익한 영향, 선한 영향을 세상에 끼치면서 살자. 나의 작은 힘이지만.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인생관,
그다음에 가치관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지난번도 이제 이게 얘기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지만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이란 말도 사실 안 맞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하자. 막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지금 막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는 제 가치관이 맞는 거죠. 그러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래서 막 열심히 재미있게 하면 그게 이제 제가 원래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건데 또 어떤 제안이 왔나 하면 제가 이제 워낙 유통 쪽에 있으면서 외식 쪽에 이제 그런 이제 음식이나 음료 이런 브랜드를 런칭하고 영업하고 기획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후배가 전화를 해서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음료 브랜드를 들여오기로 했는데 이거 같이 런칭합시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화해서 사업을 합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려고 했던 어떤 그런 메신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거랑은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기준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 이제 내가 그걸 할 여력이 없어 라고 이렇게 거절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내가 이제 원칙이 있으니까 귀가 얇아져서 그래 그거 괜찮겠는데 돈 되겠는데 이러고 이제 더 이상 안 덤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내 가치관이 뭔지 난 어떻게 되고 싶은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결정해 놓는 게 그게 정말 이렇게 새길로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내 갈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뭔가 하면 삶의 변화를 기꺼이 환영한다. 이거예요. 삶의 변화. 내 인생의 삶의 변화를 기꺼이 환영한다. 왜 변화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부터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확 대대적으로 나의 일상이 바뀐다 그러는 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나 겁내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누구는 그런 도전과 변화를 무섭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러고 딱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이제 이렇게 돌다리도 막 두들기면서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안전빵이야. 난 안전제일주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운이 좋다 나쁘다 해서 그런 어떤 리스크를 껴안고 가는 사람들이 운 좋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어떤 리스크를 안고 변화를 시도하고 점프를 해야 어떤 성장이 있고 굉장히 지금보다 나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걸 운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태도 자체의 문제인데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게 받아들인다라는 태도를 좀 수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되고 싶은 나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 되고 싶은 나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성공하는 나. 그러니까 회사를 성장시키고 회사를 유명한 회사,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회사로 만들고 회사 사세 확장을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 막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제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첫 번째 원칙은 세웠는데 두 번째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환영한다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제안이 왔어요. 스타트업 회사에서. 그런데 지금은 주 52시간을 잘 지키고 굉장히 정확하게 퇴근해서 저녁 때 나의 삶도 있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익숙한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누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저 스타트업 가면 완전히 그냥 뭐 라꾸라꾸 침대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놓고서 나 회사에서 막 먹고 자고 하면서 이 난리를 한 1년 이상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변화나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해서 꼭 잘 된다는 보장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못한다 라고 하면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그것도 사실 안정적인 것도 아니죠.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회사는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면 나의 운을 탁 채고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회가 탁 왔다고 하면 정말 나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기회라면 내가 한번 잡아보자 라고 평소에 마음을 먹어둬야 그런 기회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요. 운이 좋아지는 운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원칙 삶의 변화를 기꺼이 환영한다 였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요.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겁니다.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남 탓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왜 굉장히 일이 잘못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 탓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누워서 침 뱉기예요. 금수저, 그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 같아요. 금수저, 뭐 은수저, 흙수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그 기사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학교를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금수저래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게 지방에서 왜 서울로 와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거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학교 다니는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특히 서울 와서 지방 학생들이 서울 와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닐 경우에 막 월세 너무 비싸고 막 생활비도 너무 비싸고 막 이러니까 집에서만 학교 다녀도 그건 금수저다. 그거 듣고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정말 학식이 2,000원인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 그래서 막 동문회에서, 저희 학교 동문회에서도 아이들 이제 아침 그냥 무료로 주는 거 선배들이 기부해서 아침 무료로 줍시다. 막 이런 이제 운동이 벌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는 거. 오죽하면 집에서 다니는 것만 해도 금수저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뭐 내가 금수저가 아니니 부모가 돈이 없어서 밀어주지 못해서 내가 뭐 회사에서 뭐 요 모양 요 꼴이라는 둥, 뭐 사업을 했으면 뭐 크게 됐을 건데 뭐 이러고 있다는 둥,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제 운이랑은 정말 거리가 먼 겁니다. 남 탓하고 부모 탓하고 이런 거는 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해도 잘못된 선택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만약에 100가지라고 그러면 여기 맨 끝에 있는 몇 가지만 잘못된 선택이고 대부분의 선택은 다 그냥 선택인 거예요. 뭐 나쁜 선택은 없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 선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이 그 선택이 옳았느냐 틀렸느냐를 결정하는 거지 선택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 탓하기가 힘든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게 맞는 거죠. 왜 뭘 이렇게 남한테 막 물어보고 막 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남한테 물어보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면 그 사람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한테 물어본다는 건 자기가 책임지기 싫어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결정하고 남한테 물어봤더라도 내가 그걸 선택하고 내가 좋은 결과를 나와도 내가 잘한 거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내가 잘해서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서 도와줘서, 나쁜 결과는 오로지 내 탓.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오로지 내 탓이라고 또 말씀드리면 또 워낙 성격이 또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모든 잘못된 건 다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내 탓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책임은 내가 진다. 기본적으로 책임은 내가 준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맞아, 다 내 탓이야. 막 이러면서 또 막 절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안 돼요. 환경이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벌어질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터졌어. 막 이런 바이러스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랬어. 이런 어떤 또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 막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일이 잘못됐으나 어쨌든 책임은 내가 져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황 탓을 이제 하고 남의 탓을 하고 뭐 회사 탓을 하고 국가 탓을 하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발동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상황을 더 좋은, 잘못된 상황을 더 좋은 기회로 역전시키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워킹맘들 특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 때문에, 육아 때문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훨씬 더 정말 잘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그냥 아이들 키우면서 막 짜증내고 집안에서 밖에서 일하던 사람 집안에서 살만 해도 굉장히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우울해하고 막 남편 들볶아 먹고 뭐 아이들 막 잔소리하고 막 나 스스로 막 자책하고 막 자기 피해의식에 빠지고 이런 거 결코 도움이 안 되거든요. 자, 회사를
그만둬서 내가 지금 집에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예들이 있어요. 집에 있지만 그러면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더 좋은 기회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집안 살림에 대한 거, 그 밖에서 일하던 어떤 뭐 마케팅 일을 했던 어떤 영업 일을 했던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살려서 집안에서 아이를 보는 내가 이 기간 동안 이거를 이용해서 책을 쓰든 유튜브를 하든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나를 발전시키는 일을 해보겠어. 그럼 결국에 내가 회사를 쭉 다녔던 것보다 이게 더 길게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건전한 사고방식입니다. 그 샘플이 저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제 책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가 아파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경우잖아요. 근데 그만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아까워서 어떡하니? 막 어떡하니 아까워서. 뭐 아깝긴 뭐가 아까워. 회사를 이제 그만두는 건데.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단지 나는 회사를 그만뒀을 뿐이고 지금부터 나의 미래에는 어떤 이제 지금 당장 급한 일, 지금 아이를 돌봐서 건강하게 만드는 일 이게 가장 최우선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다시 재기할 거야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제 아이가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공부하고 책을 쓰고 작가가 되고 유튜브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제 어떤 이런 인생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직장인을 했을 거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다른 그때는 예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건데 이 인생이 그때보다 더 좋구나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만들려면 일단 사고 남 탓하지 말고 그 상황을 역전시킬 방법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그리고 역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역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경단녀들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 다시 이제 다시 사회로 복귀시키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해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어떤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어떤 또 다른 성공의 밑거름이지 발판이지 나는 나를 포기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뭔가 하면요.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를. 이게 이제 세 번째 거랑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운이 좋다는 건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로또에 맞았어. 주식이 갑자기 터졌어. 아파트 값이 갑자기 천정부지로 뛰어 올랐어. 저 사람 운 좋은 사람이야.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이 좋다는 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내가 노하우가 하나 더 생긴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실수는 더 이상 안 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걸 갖다가 해석 자체를 굉장히 나한테 유리하게 해서 다시 그 불운을 다시 나의 어떤 발판, 점프할 수 있는 에너지, 기폭제로 쓰는 것이 그게 바로 운이 좋은 거지 실제로 뭐가 계속 잘 풀리는 것만 해서 운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 이제 건너 아는 어떤 사장님이 양식, 전복 양식을 해서 굉장히 1년에 30억을 벌었다는 거예요. 전복 양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너무 저 사람 운이 정말 좋았구나. 근데 그분이 운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 전에 그분은 별별 양식을 해서 다 깨먹어 본 거예요. 장어도 하다가 막 다 폐사돼서 작사를 내보고 갑자기 온도가 확 올라가서 그렇게 폐사가 됐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것도 실패하고 다른 것도 실패하고 수많은 실패 끝에 이제 양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노하우가 쌓인 거죠, 이분이.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친척들한테 빌리고 그 양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저는 이제 그쪽 업계를 잘 모르지만 그런 양식하는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유명한 분이 되게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실패를 다들 모르고 맨 마지막에 30억, 1년에 30억 벌었대. 이 운이 굉장히 좋았어.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 운이 좋았다라고 하는 운이 좋으실 수밖에 없는 법칙. 절대 법칙 네 번째.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한테도 항상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 실패로 인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운 좋은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거를 갖다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째 뭔가 하면요. 티 안 내고 노력하는 거죠. 티 안 내고 노력하는 거. 나의 노력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뭐 이런 거. 그 예전에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열심히 다들 일을 하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다들 일을 하는데 과장 진급 시험의 필수가 뭔가 하면 토익 점수였어요. 근데 토익 점수가 과장 진급 시험의 커트라인이 600점인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점수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점수를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이제 김대리, 박대리, 최대리 막 다들 대리급들이 과장으로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일 열심히 한 김대리는 그 토익 점수를 못 넘긴 거예요. 못 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필수 점수이기 때문에 진급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을 회사에서 진급을 안 시키려면 얼마나 참 위에 상사들도 참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에 못지않게 일한 사람들은 그 점수를 땄단 말이죠. 왜냐? 그 사람들은 티 안 나게 안 보이는 데서 공부한 거예요. 아무리 야근을 하고 힘들고 뭐 특근을 하고 주말에 막 나와서 일을 했을지언정 얘기 안 하고 결국에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딴단 말이에요. 뭔가 하면 회식하고 이제 뭐 친구들이랑 놀고 누구랑 이제 모임하고 진짜 끝나고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어떤 사람은 막 피곤하니까 이제 샤워하고 누워서 이제 막 리모컨 가지고 예능 이제 막 이것저것 막 돌려보면서 막 웃고 막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막 웃고 재미있게 이제 놀다가 자는 사람. 늦게 들어가서 책 펴놓고 책을 보든가 아니면 나 저기 가을에 저 시험 봐야 되는데 단어라도 너무 피곤하면 단어라도 몇 개 외우고 자야 되겠다. 단어를 외우는 사람.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는 사람. 그렇게 티 안 내고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노력하는 사람이랑 그냥 누워서 쉬다가 자는 사람이랑 누가 더 운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할까요? 결국 운이라는 거는 티 안 나게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남들 안 보는 데서 모른 척 적들에게 나의 노력을 알리지 마라. 특히 회사에서 티내지 말고 막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나를 성장시키고 결국 그게 나한테 운이 좋아지는 일이니까 그런 일을 뭔가 한 가지씩 잡아가지고 나는 뭘 티 안 내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유익할 것 같아요. 포인트는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어떨 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굉장히 울컥할 때 그렇습니다. 댓글을 보고 내가 유튜브를 안 했으면 이렇게 나를 축복하고 저한테 대해서 막 그런 좋은 희망의 말들, 막 좋은 말들, 저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누가 해줄까? 어떻게 나랑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 줄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나 진짜 운 좋은 사람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일이 그 댓글마다 답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늘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은 운 좋은 사람들의 절대 원칙 5가지. 정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5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천하셔서 꼭 운 좋은 사람들이 되셔서 행복한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